이제는 콘텐츠가 트렌드. 오프라인 마케팅의 한계를 극복한 방법은 최신 경향에 맞춘 트렌드 금천 아카데미. 요즘 핫하잖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 아카데미. 트렌드 금천 아카데미에서는 뭘 배우나요? 챗GPT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실습을 해보고, 인스타그램 마케팅 이론부터 사진, 영상 편집까지 라이브 커머스를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까지 있다고. 트렌드 금천 아카데미, 지금 시작해볼까요? 인스타그램 1강. 안녕하세요. 저 오늘 인스타그램 마케팅 관련해서 강의를 진행할, 저는 또다미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1년도에 블로그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고 지금도 현역으로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운영을 하고 수익화를 하고 있는 상업 블로거이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지금 10년째 홍보 마케팅을 담당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실용적이고 실속 있는 강의를 좀 준비해봤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강의 계획이 인스타그램은 매주 수요일에 2시부터 4시까지 강의가 진행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 이론 강의,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먼저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스토리텔링, 인스타그램의 흐름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컨셉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어서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은 아무래도 컨텐츠이다 보니까 사진 잘 찍는 거 중요하고 영상 잘 편집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진을 핸드폰 하나로 마치 전문가가 찍은 것처럼 찍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간편하게 편집해서 나도 릴스로 만들어 볼 수 있다라든지 이런 거를 할 구성을 지금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자, 인스타그램을 왜 마케팅에서 사랑하냐면요. 인스타그램은 2010년도에 생긴 거거든요. 저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iOS, 그 아이폰,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겨서 iOS 상에서 이제 제공하던 서비스였고요. 2011년도에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갤럭시 이런 안드로이드에도 이제 접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페이스북이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서 좀 덩치가 커졌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5년 제가 이제 시작을 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그거 누가 해? 라고 했었어요. 저 할 때만 해도. 그때는 카카오 스토리가 짱이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육아일기 뭐 올리고 뭐 나 주변에 공유하고 다 카카오 스토리를 하고 야, 인스타그램 그거 뭐 외국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페이스북 같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가장 큰 마케팅 수단이 되었고요. 올해 뉴스를 좀 찾아봤더니요, 우리나라 절반 인구 정도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마케팅 시장이 엄청나게 크고요. 심지어 저희 아들 중학생인데 계정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어렵지 않고 가볍게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가장 쉬운 마케팅 수단으로 지금 급부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마케팅에 어떻게 접목을 할까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컨텐츠만 꾸준히 잘 업로드를 해주면 돈 안 들잖아요. 물론 이제 인스타그램도 광고를 태우긴 하는데 그 광고도 역시 얼마나 컨텐츠를 잘 만들어 태우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백날 돈 써도 아무 효과도 없더라 하시는 분과 나 이거 요만큼 썼는데 이만큼 효과가 나더라 하시는 분들은 컨텐츠에서 차이가 나기 마련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를 잘만 만들면 정말 무료로 내 컨텐츠를 혹은 내 상품을 잘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마케팅 채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계속 이제 밥을 새면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이 변화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블로그도 그렇고 인스타그램 이런 SNS는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유튜브 같은 거 해보시면 들어보시잖아요. 난 분명히 이걸 한 번 검색했는데 갑자기 뭐가 같이 막 광고가 따라붙어요. 이게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영향을 받아서 내가 검색한 거에 관심사를 그 요즘 AI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광고를 붙여주는 거야.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연결 시켜주는 네트워킹, 거미줄처럼 만들어주는 건데요. 지금 2023년에 한 번 대변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올해 3월에 한 번 또 뒤집어졌어요. 요즘 그 인스타그램의 그 CEO가 아담 모셀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꾸 자기 인스타에 얼굴이 들이대요. 나는 인스타에 이걸 하겠다. 그러니까 전부 다 마케터들은 그
그분 눈만 보고 있는 거야. 아, 이거 한다고? 그럼 우리도 이거 해야지. 막 반응하기 바쁜 거예요. 그분은 본인이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직접 사장님이잖아요. 대표님이 발표하시니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바탕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따끈따끈 최신입니다. 자, 그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인스타그램을 잘 키울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하루에 하나씩은 무조건 올려야 돼요 라고 했어요. 릴스를 올리든 사진을 올리든 무조건 하루에 하나씩은 꾸준하게 올려야 돼요 라고 했는데 올 3월에 바뀐 알고리즘에 의하면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만 해도 돼요. 대신 컨텐츠의 질이 좋아야 돼요. 옛날에는 매일매일 올리더라도 그냥 요거 한번 요거 툭 찍고 그냥 올리는 데 숫자의 의미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 안에 내용이 얼마나 알차느냐에 따라서 이게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예전에 해시태그 아시죠? 인스타 밑에 보면 이게 샵 해가지고 샵 먹방, 샵 마스타그램, 샵 마팔, 선팔 이런 거 한창 했었는데 최대 30개까지 들어가거든요. 예전에는 이걸 다 쓰면 좋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 거가 어디에 걸릴지 모르니까 나 관심사 있는 건 다 붙여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붙이고 막 예전에는 저 처음 할 때만 해도 막 FFF 막 이런 것도 있고요. 그게 이제 그 영어로 막 프렌드 하자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별의별 해시태그까지 다 막 오만 거 떼만 거 나랑 상관없는 것도 다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든 얻어 걸려라 이거였는데 23년에 발표한 그 내용에 의하면 아 이제 해시태그 죽었어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대체 텍스트가 등장을 하고 막 별의별 이제 어떻게 우리는 그럼 이제는 홍보를 해야 되냐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술렁술렁 하던 중에 또 다시 그 대표님이 발표를 하시기를 해시태그는 3개에서 5개 정도를 핵심적인 거 나의 콘텐츠랑 가장 유사한 거 가장 꼭 광고를 해야 되는 기본 그 키워드를 3개에서 5개 정도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하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다 5개밖에 못하면 이게 어떻게 홍보가 돼? 라고 하는데 여기에 장치를 심어 놓은 게요. 예전에는 해시태그로만 검색이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해시태그가 없어도 키워드가 내용에 들어있으면 검색이 돼요. 그래서 내용을 잘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해졌고 이 내용은 어떻게 하면 잘 쓸지는 다음 주에 좀 더 꼼꼼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에 2020 기존 같은 경우는 초반에 반응이 되게 중요했어요. 업로드를 하고 나서 막 좋아요가 막 올라와야 되고 댓글이 막 달려야 되고 그러면 인기 게시물에 올라간다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 컨텐츠를 누가 마지막까지 넘겨봤는지 동영상을 끝까지 봤는지가 이 좋은 컨텐츠를 결정하는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멋있게 진짜 영화처럼 30분짜리를 만들어 놨어요. 뭐 물론 릴스는 30분까지 안 올라가긴 해요. 그러니까 좀 뭐 길게 뭐 현실적으로 3분짜리를 만들어 놨어요. 솔직하게 요즘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스를 보면서 1분 넘어가도 안 봐요. 진짜 요즘은 10초에서 15초, 30초도 길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1분, 2분 넘어가는 내용을 장황하게 해놨더니 사람들이 내용은 정말 멋있어요. 좋고. 그런데 사람들이 보다가 지겨우니까 넘겨요. 그러면 이 내용이 앞만 좋아도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인스타그램은 별론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보면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이런 정보가 있어요. 근데 짧은 영상이 막 나와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보세요. 이렇게 되나요? 뭐 영상에 내용이 없어요. 10초밖에 없고 5초, 10초짜리 영상에. 왜 그러냐면요. 5초, 10초짜리 영상이 있고요. 자세한 내용을 본문을 보래요. 본문을 눌러보면요. 글이 이만큼 있어요. 아우씨 뭐 또 글이 많아 하고 읽어보잖아요. 이 사이에 영상이 몇 번 돌아갈까요? 계속 돌아가죠. 그러면 인스타그램이 와, 이 사람은 영상을 계속 내가 한 뭐 10번, 20번 돌아갈 거 아니에요. 5초짜리니까. 아, 이 영상 좋은 영상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잔머리를 써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끝까지 볼 수 있는 컨텐츠. 그래서 이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처음 릴스를 시작하실 때 영상을 너무 멋있게 만들려고 하면 솔직히 부담돼서 시작을 못 하세요. 다 찍어 놓고요. 못하겠는데 이렇게 되시거든요. 간단하게 10초, 20초짜리 부담 없이 만들어서 올려보고 거기에 자막만 한 줄 넣어도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요 주제가 뭐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본문 보세요 이거 하나만 넣어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컨텐츠가 요즘 인스타의 흐름이에요. 대세. 요즘 그렇게 돼 있어서 실제적으로 좀 흔히 말하는 뭐 떡상하는 컨텐츠들 그런 식으로 대부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자, 그 다음 2023년 7월에서 8월 그 사이에
드디어 이제 예약 발행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전에는 인스타가 예약이 되긴 했어요. 근데 그 예약이 핸드폰으로는 안 됐어요. 안 되고 그 페이스북에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발행이 됐었는데 이제는 핸드폰에도 예약을 해둘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예약이 맹점이 돼버려요.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예전에는 바로 올려야 되잖아요. 인스타 핸드폰에서 바로 탁 올렸어요.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내 거 누가 몇 명이 봤을까 자꾸 새로 고치면서 하트 몇 개 확인하고 댓글 확인하고 아니면 딴 사람한테 기웃기웃 거려보고 액션을 해요. 근데 지금 예약을 하잖아요. 내일 10시에 올렸어. 다니다 보면 내가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이 얘는 아무런 것도 하지 않네. SNS는 무조건 액션이에요. 누군가 내가 눌러주든지 내가 가서 누르든지 그 사람이 나한테 오든지 뭔가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나 올리긴 했어.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인스타그램이 얘는 열심히 안 하네 라고 해서 떨어뜨린다. 쉽게 말하면 알고리즘에서 떨어지는 그런 인기 게시물에서 떨어지는 효과가 나는 거고요. 그런 거 요즘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넘기다 보면 다른 사람이 정말 멋있게 만들어 놓은 유튜브 콘텐츠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아래 위로 새까맣게 만들어 놓고서 제목 이렇게 해서 출처 땡땡 어디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 거 떼오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 쉽게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그 영상들이 인기 있는 영상들이거든요. 유튜브에서 이미 인기가 있고 떡상이 되어 있는 영상들을 가지고 와서 인스타그램에서 그 사람들이 활용을 한 거예요. 물론 이게 저작권의 문제도 있지만 이 CEO가 이제는 그거 내가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 니네가 그렇게 앞만 가지고 와도 니네 노출 안 시켜줄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똑같은 콘텐츠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 만든 사람 것만 띄워주는 거야. 나머지는 검색을 해도 안 나오게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유리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팔로워를 많이 늘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항상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팔로워 많이 늘리고 싶어요. 팔로워 어떻게 늘려요? 조회수 많이 나오고 싶어요가 가장 궁금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은 팔로워를 늘리는 것보다 유효 팔로워 나랑 같이 소통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리얼한 팔로워가 나한테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카카오 스토리 같은 개념이었어요. 저도 진짜 막 손발 오그라들지만 제일 끝에 내려 가면요. 그냥 이렇게 어디 가서 기념사진, 애기 사진, 육아 사진. 카카오 스토리랑 거의 각계 사람들의 개인 일상. 그러다 보니까 셀럽이라든지 좀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 거 가서 보고. 저도 사실은 그 소유진 씨 인스타 보고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인스타 해보고 싶다. 막 따라서 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무조건 기브앤테이크예요. 사람들이 얻을 게 없으면 나한테 오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마케팅 수단이 되어가는 거죠. 자, 인스타그램의 기본은 기브앤테이크예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콘텐츠 아까 얘기했죠. 우리나라의 반 절반 정도가 인스타를 한대요.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하나씩만 올려도 콘텐츠가 몇 개일까요? 엄청 많아요. 별의별 콘텐츠가 다 있어요. 하다못해 저희 중1 아들도 앉아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콘텐츠 올려요. 그 개수가 많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필요한 정보가 있느냐, 내가 계속 봐야 될 이유가 있어야만 팔로우를 하거든요. 입장을 바꿔서 내가 어디 누군가를 봤는데 그냥 한번 보고서 넘어가는 거면 팔로우 안 하잖아요. 정보 하는데 그래서 해놓은 장치들이 내용이 길어서 분량 조절 실패로 2편은 다음에 이어서 그래서 꼭 들어와서 다음에 보게끔 다음에 봐야 되는데 못 찾잖아요. 그럼 팔로우를 해야 나중에 보여질 거 아니에요. 이런다든지 아니면 제가 이제 최근에 보고 있는데 웹툰 같은 경우는 시리즈를 1, 2, 3, 4 나눠놓고 계속 볼 수 있게 해준다든지 혹은 제가 그 팔로워가 있는 쇼핑몰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외국 사시는 분인데 되게 디자인을 예쁘게 하세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직원을 두고서 일은 하고 계시고 본인은 외국에서 사고 계신데 그분 물건을 보면 제가 이제 리빙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인테리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소품이나 이런 데 관심이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잘 볼 수 없는 좀 특이한 소품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팔로워에서 보는 거예요. 신상 나왔나? 이런 식으로 나조차도 내가 이득이 되거나 원하는 내용들이 있어야 팔로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스타그램 운영을 할 때 주제 하나가 있는 게 좋아요. 흔히 말하는 이 잡은 잡다 하되 잡이에요. 잡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요. 이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어느 날 갑자기 수영장에 갔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요리도 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만화도 그려.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해. 정체성이 없으면 사람들이 흥미를 못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분야들이 뭐 시각적으로 자꾸 보고 싶은 거. 요즘 강아지, 고양이 되게 많이 올리잖아요. 강아지, 고양이, 그리고 애기 모델들 막 이렇게 올리고, 아니면 진짜 셀럽이나 연예인들. 내가 좋아하고 그냥 예쁜 사람들은 보고 있어도 예쁘잖아요. 요즘은 저도 요즘 관심 있게 보는 게 막 그 메이크업 막 슉슉 이렇게 하면 얼굴이 갑자기 착착 바뀌면서 화장 너무 예쁘게 하고 나오는데, 저는 화장을 잘 못하다 보니까 오, 금손. 남자분들도 너무 잘해요, 화장을. 메이크업 아티스트 하시는 분들 막 그런 거 보면 그냥 보는 것만으로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요. 그럼 계속 보게 되는 뭐 그런 느낌이라든지. 자, 이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전환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프로페셔널 계정을 만들면 인사이트 복이라는 게 밑에 떠요. 지금은 뭘 올리셔도 밑에 인사이트 복이라는 게 안 뜨시거든요. 이 인사이트가 뭐냐면 통계치예요, 통계치. 내 기간 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걸 봤는지, 그리고 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는지, 또 혹은 뭔가 날 좋아요 했는지, 날 팔로잉 했는지, 몇 시 몇 분에 들어오는지, 어느 나라에서 들어오는지,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나를 팔로우한 사람이 몇 명, 팔로우 안 한 사람이 몇 명,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걸 봐야만 제가 타겟을 정확하게 맞추겠죠.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팔아야 될 물건이 여성한테 팔아야 될 물건인데 남자들이 80% 이상 본다. 그럼 내 계정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타겟을 바꿀 수 있도록 뭐 컨텐츠를 좀 바꾼다든지 방향성을 좀 바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인스타그램의 계정은 총 3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만드셨을 때 프로페셔널 계정이 없다. 그럼 개인용이에요. 그리고 저 프로페셔널 계정은 크리에이터랑 비즈니스 계정 2개가 해당되거든요. 이제 요거를 차이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설정을 하는 건지도 알려드릴게요. 자, 프로페셔널 계정 설정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어쨌든 인스타 하실 거면은 그냥 개인이 하시더라도 크리에이터 계정이라도 만들어 놓으시면 도움이 되세요. 자, 누르시고, 그러면 이제 어떤 성격이 가까우세요? 그러면은 요거는 바꿀 수 있어서 뭐 아무거나 원하시는 거 다 선택하셔도 돼요. 저는 처음에 블로그 했다가 뭐 밑에 디지털 크리에이터 했다가 뭐 그때그때 또 컨셉에 따라서 바꾸고 있어서 바꾸셔도 돼요. 크리에이터냐 비즈니스냐를 물어보시는데, 그냥 내가 뭐 내 물건을 팔 게 있고 내가 먼저 사업적으로 이용을 할 거다. 그러면 비즈니스 가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크리에이터로 가시면 돼요. 예전에는 이것도 다 좀 나눠져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크리에이터 분들이 원체 많으니까 크리에이터가 훨씬 더 많이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왔다 갔다 바꿀 수도 있어요. 제가 크리에이터를 했는데 저 요즘 약간 공동구매 관심이 좀 많거든요. 그럼 공동구매 해봐야겠다. 그러면 비즈니스로 바꾸면 돼요. 그냥 어렵지 않게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이제 그때부터는 다음 누르고요. 나중에 하기 나오면은 요거는 건너뛰시면 돼요. 계속 다음 누르고 나면 이제 여기까지 올 거예요. 프로페셔널 계정 설정 요거까지 올 거예요. 네, 다음 하고 밑에 나중에 하기가 있으면 요건 나중에 하셔도 돼요. 지금 안 하셔도. 프로페셔널 계정 설정 요 1에서 5단계까지 여기까지 오시면은 성공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요 1에서 5 여기까지 오면은 성공. 여기서 오면요 그냥 X 눌러서 나가시면 돼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여기에 아직 안 했잖아요. 5개를 해야 된다는 안 했잖아요. 여기 위에 떠 있어요. 하라고. 그건 요거는 이제 집에 가셔서 시간 되실 때 내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하나 여기에 뭐 아이디어도 눌러보시고 하면 얘가 뭐 하라고 가르쳐줘요. 이거 올려보세요. 프로필도 사진도 한번 넣어보세요. 글도 한번 올려보세요. 하고 얘가 이제 초보자를 위해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줘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하시면 되고, 이제 밑에 보면 이렇게 프로페셔널 대시보드가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 프로페셔널 대시보드를 누르면요. 지금은 이제 처음 만드신 분들은 데이터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여기서 업로드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뭐 그래프들이 쭉쭉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이러고 나면은 이제 걱정을 하시죠. 이거 계속 하다가 다 안 하고 싶은데 이거 없앨 수 없나요? 쉬워요. 이건 아까 똑같이 점색에 들어가셔서 아까 그 도구 있죠? 아까 계정 전환 하셨잖아요. 거기서 똑같이 누르시고요. 개인으로 바꾸시면 돼요. 개인으로 가셔도 되고, 내가 처음에는 크리에이터였는데 나 이제 사업 좀 해야 돼서 비즈니스로 바꿀까? 사실은 크게 상관없어요. 크리에이터에서 사업한다고 큰 문제 생기지도 않고 상관은 없지만 그냥 나의 정체성의 느낌인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로 가겠다? 그럼 이쪽으로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프로필을 세팅해야 되는데요. 자, 보셨던 것처럼 왼쪽은 계정이에요. 지금 새로 만드신 분들 여기 프로필이 없으실 거예요. 자, 여기 나중에 사진, 여기 플러스 눌러서 사진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쭉쭉 들어가는 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프로필 사진은 본인 인물 사진을 넣으시면 좋아요. 회사일 경우에는 로고 넣으시고요. 약간 통계치에 의하면
이런 왜 캐릭터나 이런 풍경보다는 본인의 얼굴이 들어가면 신뢰도가 훨씬 더 높아진대요. 그래서 뭐 물건을 팔거나 내 얼굴 걸고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고 저 사실은 요거 직전까지 그 어저께 강의 들으셨던 분은 모르겠지만 그 GPT 보면 얼굴 깎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깎아가지고 열심히 깎아가지고 여기에 그냥 사람들이 누구지? 그래서 저는 온라인에 다른 사람이 되어서 활동을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그 팸투어를 가는 데서 누가 사진을 찍어줬는데 좀 마음에 들어서 멀리감치 보일동 말동. 그래서 언젠간 좀 또 예쁘게 좀 찍어서 오늘 한번 올려보고 싶다. 그래서 요거는 본인 사진을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아까 요 어디 갔어? 여기는 말 그대로 아이디예요, 아이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 밑에 이름 적히셨잖아요. 요거는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거를 그 영어로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외국인이 아닌 이상 영어로 쓰면 검색이 안 돼요. 자, 요 2번 라인 있죠. 사진 바로 밑에 있는 요 2번 라인이 사용자 이름이거든요. 여기는 바꿀 수 있는데 이거 14일에 2번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바꿨다가 또 바꾸면 그 다음 세 번째는 14일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요거 바꿀 때 좀 고민을 해서 바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디지털 크리에이터는 제가 아까 디지털 크리에이터라고 선택을 해서 나온 거고요. 이거는 안 보이게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이따 설정하실 때 안 보이게 하겠다 그러면 요거 없앨 수도 있고요. 요걸 보이게 하는 거는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고요. 요 밑에가 이제 설명인데요. 보통 우리 뭐 하는 데인지, 기업이면 우리 뭐 하는 데인지, 아니면 내가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그런 것도 되고요. 여기에 해시태그 들어가져요. 예를 들어서 뭐 샵 블로거 치면 블로거 검색하면 여기가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서브 계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은 지웠는데 저희가 이제 회사 거도 계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뭐 가치홈 쇼핑 골뱅이 그래서 딱 만들어 놓으면은 눌러서 그쪽으로 연결시켜서 갈 수 있게. 그래서 뭐 본인 계정도 있고 뭐 서브 계정이나 혹은 뭐 제가 아시는 분은 본인 계정 말고 사진을 취미로 찍으시는데 사진 계정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사진만 딱 모아놓는 계정이 있어요. 그러면 사진 계정은 이쪽으로 가세요. 여기다가 골뱅이 해가지고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 둘, 세 줄을 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네 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요 두 번째 줄 좀 길잖아요. 길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점점점 해서 더보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더보기를 눌러서까지 잘 안 보거든요. 한눈에 쏙 들어오는 걸 좋아해요. 더보기 눌러서 보는 그 정성까지는 잘 없다 보니까 그냥 더보기 없이 이 안에 들어온다고 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멀티링크라고 부르거든요. 저는 그냥 제 인스타그램에 걸어놨는데 요즘은 왜 눌러보면 바로 홈페이지가 가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 주소도 있고 뭐도 있고 주르륵 붙어있는 그걸 멀티링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뭐 내 쇼핑몰도 접속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홈페이지나 블로그, 오픈카톡 다 연결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링크가 하나밖에 안 달리니까 그러니까 멀티링크가 이제 핫해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메일을 따로 분리시켜 놓는데 저는 이제 사실 섭외나 협찬이 이제 이메일로 주로 오다 보니까 이제 이메일을 이제 부각시켜서 밖으로 빼놓긴 했는데 뭐 상담이나 이런 걸 멀티링크 안으로 집어넣어서도 많이 구성을 하기도 해요. 아까 그 프로필 동그란 사진 있죠? 동그란 사진. 요거는 사진 찍어주셔도 좋아요. 이건 항상 저는 이게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외워지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다 안 해도요. 핸드폰 카메라에 다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냥 뭐 작업을 하시거나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 하는데 프로필은 320, 320인데 그냥 정사각형이면은 잘 들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게시물은 옛날에는 1대1로 딱 정사각형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카드뉴스 만드시는 분들은 그냥 1대1로 만드는 게 제일 깔끔해요. 왜냐면 아래 위 잘리거든요. 왜냐하면 썸네일 자체가 정사각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래 위가 잘리다 보니까 카드뉴스 같은 경우는 일반형으로 가고요. 요즘 이제 사진이 세로형으로 많이 하는 추세예요. 이건 좀 되긴 했는데 세로형은 우리 이제 핸드폰 카메라 사진 찍을 때 3대4 이거 누르면 아래 위에 조금 까만 여백 있고 찍잖아요. 그렇게 찍었을 때 제일 가운데 부분 제가 다다음 주에 사진 찍는 강의 할 때 그 사진 어떻게 안에 예쁘게 구도를 잡는지도 알려드릴 텐데 맨 가운데 격자 써서 가운데 딱 위치를 두잖아요. 그러면 썸네일도 이렇게 딱 떨어지면서 폈을 때 이렇게 길게 보이는 그러니까 이게 왜 3대4로 찍냐면요. 이렇게 찍은 거 이렇게 찍고 똑같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핸드폰에 보이는 앞에서 보이는 썸네일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냥 펼쳐서 봤을 때요. 제가 이제 최근에 찍은 사진을 봐서 크게 차이가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3대4로 찍으면요. 좀 더 공간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좀 더 확장되어 보이고요. 중요한 건 사람 사진은 3대4로 찍으면요. 훨씬 길고 날씬해 보여요. 그런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인물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3대4로 많이 찍으시고요. 그다음에 물건 사진이나 제품 사진도 3대4로 찍으시는데 요 가운데 잘 들어오게 구도만 잘 잡으면 훨씬 더 예쁘게 잘 찍으실 수 있다.
릴스하고 스토리는 새로 꽉 채우는 영상, 사진. 그렇죠? 항상 우리 아무것도 안 했을 때 핸드폰 찍으면 꽉 차게 찍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걸로 찍으시면 다 돼요. 되고 사진 이걸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사진 피드는 1번만 예쁘면 된다. 사진 여러 장 올리잖아요. 최대 10장, 지금 최근에 15장까지도 나오는데 사진 10장을 올렸을 때 사람들은 첫 장만 예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뒤에는 그냥 대충 이렇게 찍어서 올리거든요. 두 번째까지는 잘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인스타를 보면 오른쪽에는 내 거 정보가 나오잖아요. 왼쪽 메뉴 제일 왼쪽에 보면 내가 팔로우한 사람들의 그 최신 피드들이 보이잖아요. 이때 내가 그냥 쑥 보고 지나갔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번 더 뜰 때는 두 번째 피드가 떠요. 세 번째까지는 안 나오고 하는데 두 번째 피드가 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두 번째 피드가 뜨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번 사진까지는 좀 더 신경 써서 찍어주면 사람들이 좀 더 클릭을 부른다. 이 정도. 그리고 릴스는 음악을 이제 릴스 편집을 하잖아요. 나중에 영상 편집도 알려드릴 텐데 릴스를 쓰실 때 편집할 때 그 편집 툴 안에 있는 음악 쓰시지 마세요. 저는 그거 다 편집해놓고 음소거 시키고 그 노래를 릴스에 가지고 오면요. 위에 그 음표로 돼 있어서 음표 누르면 이제 음악을 받아올 수 있거든요. 릴스에서 제공해주는 음악들이 있어요. 그 음악을 릴스 중에 최신 음악이라든지 핫한 노래들이 음악 옆에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인기 상승 음악이라고 해요.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음악들이 있거든요. 그 음악을 쓰세요. 왜냐하면 음악도 쓰는 음악 있죠. 그 음악도 검색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요즘 유행이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제가 이거 해보려고 콘텐츠를 만들다가 실패한 게 있는데 그 라쿤 동영상이 한창 그 해외에서 유행을 했었어요. 뭐냐면 동그란 구멍에 너구리 한 마리가 막 이렇게 춤추면서 뺑뺑뺑뺑 돌아요. 되게 짧은 영상이에요. 막 도는 영상인데 그거를 동그란 영상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치에 넣은 거예요. 워치에 넣어가지고 전부 다 짠! 이렇게 하면 여기 막 그 너구리가 막 돌아가는 걸 하면서 유행처럼 한 달? 한 3, 4주? 되게 짧게. 요즘은 이렇게 이런 챌린지도 빨리 지나가니까. 라쿤 챌린지라 그래서 휙 지나갔는데 제가 도전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워치가 3라 가지고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 워치를 좀 빌리려고 그러다가 바빠가지고 못해가지고 콘텐츠를 못 만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그 릴스에 보면은 사람들이 당연히 노래 라쿤 노래 나오면 이게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그거 눌러보시면요. 라쿤 영상뿐만 아니고요. 갑자기 공동구매 영상도 나오고요. 갑자기 뭐 엉뚱한 영상들이 나와요. 챌린지 노래를 써서 사람들이 이거 챌린지 하니까 눌러보잖아요. 눌러봤을 때 이 노래를 쓴 콘텐츠가 쭈룩 검색이 돼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핫한 음악을 써주면요. 내 거에 거기에 검색이 같이 걸릴 수 있고요. 알고리즘이 예를 들어서 요즘 누가 유명하죠? 아이브 제가 요즘 걸그룹이 잘 모르겠어요. 아이브의 무슨 노래가 요즘 유명하다. 신곡이 나왔다. 그러면 막 요즘 다들 챌린지 하잖아요. 댄스 챌린지 하고 막 댄스 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그 노래를 씀으로 인해서 그 팬들이 그 노래를 듣잖아요. 그 팬들이 그 노래를 찾아서 들으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 영상도 썼잖아요. 영상의 음악을 따라가요. 따라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릴스의 음악을 쓰실 때는 편집된 자체 영상은 말 그대로 내 목소리가 녹음이 됐거나 아니면 내가 만든 음악이라든지 연주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직접 쓰셔야 되겠지만 가능한 업로드할 때 릴스에 있는 음악을 써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릴스가 막 예쁘게 만들면 좋지만 부담스럽다 그러면 10초 정도 짧게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더 재미있게 늘려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글 내용 쓰는 거 어떻게 또 구성을 잘 할 것인지 또 중요한 내용이 또 있으니까 다음 주에 또 더 멋진 강사님 모시고서 또 하실 거예요. 또 그 전문적인 강사님을 또 모셨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들어와 주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더 많은 강의가 궁금하다면 금천구 공동체경제통합지원센터를 검색해보세요. 우리 동네 아카데미, 트렌드 금천 아카데미.